2024년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잘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은 12시에 방송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은근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이 60 Minutes CBS 방송에 이 Prepare for the 60 Minutes Interview with Ripple CEO Brad Garlinghouse, 네, 이것에 대한 방송이 방금 떴고 저는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진 않았고, 그리고 제가 보셨던 이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뭐 리플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암호화폐를 조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를 두자면 우리의 리플 CEO인 브렛 갈링하우스가 이 2024 Presidential Election 2024 이 대선의 화두 중에 하나였던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슈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서 리플의 CEO인 브렛 갈링하우스가 직접 CBS에 출연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직접적인 가격적인 폭발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잠재적인 폭발력은 있었다. 그래서 리플의 펀더멘털이 강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지금 당장 한 몇십 퍼센트 또 쭉쭉 오르기를 바라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구독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제 영상을 통해서 리플은 미국 암호화폐니까요. 미국 정보를 계속 꾸준히 받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유튜브 접속할 때 메인 첫 화면에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뜰 겁니다. 만약에 구독을 하지 않으면 구글 AI가 여러분 화면에 제 방송을 송출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판단은 여러분 판단. 다음, 고량주 과정도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저희 멤버십 최고급 과정입니다.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터치하셔서 바로 뜨는 이거 1시간 마라톤 특강을 일단 보시면 됩니다. 물만 먹고 강의했으니까 보시면 되고, 뭐 저의 뭐 단타 성과도 4,470만 원 가끔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제 수익을 내신 저희 고량주 조상땡님 우리 9억 5천만 원. 이건 진짜 엄청나죠? 수익률 2843%. 이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선물 거래에서는요.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또 다른 회원분들의 수익률도 보시고, 먼저 간다고 불만 가질 시간에 사면 된다 라고 해서 샀는데 3,300만 원. 또 후기도 우리 김주현님 다시 또 가입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네, 무슨 말을 기억할까요? 궁금하시면 보러 오시면 되고,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조상땡 이분은 밑에 보시면, 네, 불만 가질 시간에 사면 된다, 이것을 실행으로 옮겨서 수익을 이렇게 내신 분이신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똥이님 리플 작살나는 중, 제가 말씀드리죠. 중계하고 계시지 말라고. 중계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더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중계하는 걸 좋아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고량주 과정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광고를 뭐 길게 저는 하지 않고 한 뭐 30초로 딱 끝내도 충분하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6세트 사신 분이 있다고 연락을 방금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뭐 개인 정보상 제가 조남은 여쭙지 못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4,765원 리플을 기원하시는 분들이 24K 금도금된 소주잔을 구입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댓글에 고정 박아놨으니까요. 이분처럼 감성돔과 함께 드셔도 되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좋은 제품이라서 10일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10일. 네, 직접 제작해야 되니까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빨리 하면 할수록 저는 더 일찍 당겨서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유튜브 개인 방송이어도 표준어를 쓰는 저희 코인키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암호화폐 채널 중에서 가장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방송, 가장 정확한 딕션을 노력하는 방송, 물론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주문하시면 되고요. 뭐 광고는 길게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니까 바로 창 닫아버리고 바로 본론 가겠습니다. 깔끔하죠? 네, 깔끔합니다. 네, 과거에는 광고가 좀 길었던 거 인정합니다. 요즘은 뭐 1분 이내로 끊는데 뭐라고 하면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리플의 가격은 3,530 가격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CBS 라이브에 출연한 우리 리플의 CEO인 브렉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했던 것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왜 이렇게 가격도 같이 말씀드리냐면 다른 게 아니고 가격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죠. 어차피 우리는 궁극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뉴스를 듣는 거 아닙니까? 뉴스만 주구장창하면 뭐하죠? 그리고 그 누구도 일봉 주봉은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일본식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보여드립니다. 리플의 위치는 지금 이 정도 이렇게 698원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4,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소화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상승장이죠. 네, 상승장이라고 해서 뭐 이런 걸 바라시면 안 되고, 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진짜 암호화폐적인 면에서 봤을 때 하락하더라도 한 5%, 맥시멈 5%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곧바로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께서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죠. 왜냐면 이슈로 갈 수 있으니까 리플은. 그러나 기술적인 위치도 지금 어느 위치인 줄 알아야지 내가 설령 이런 600원대, 700원대, 800원대 이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서 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때 2,0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계엄 빔 할 때 2,000원은 딱 그 바닥을 확인했다. 진짜 찐 바닥. 그러니까 바닥이 2,000원이 돼버렸고 3,000원 수준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네, 저는 이렇게 더 크게 보고 싶고, 그러나 조금 더 좁힌다면 뭐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지금 딱 이 정도. 가격 따지기 들어가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쳐서 떨어져 나갑니다. 영어로는 consolidation이라고 하거든요. 통합이라는 단어인데 저는 가격 따지기, 바닥 따지기로 번역을 합니다. 이런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이번에 들어오신 분, 그리고 이번에 들어왔는데 좀 가격이 위태위태해서 좀 불안하신 분들께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따지기 버틸 수 있으십니까? 가격 따지기라는 것은 뭐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았던 이 383원, 아마 이때가 2022년 7월이죠. 2022년 7월 이 383원부터 쭉 이어왔던 여기까지 쭉 이어왔던 이게 가격 따지기예요. 이거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지금 가격 좀 높은 가격이 들어와서 좀 약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답변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저한테 답변할 필요 없어요. 이거 버틸 수 있으십니까? 그거 하나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 하루에 마이너스 10%도 뭐 부지기수로 빠지는 경우인데 10% 쭉 빠져도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만 딱 질문 던지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견딜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답이 쭉쭉 나오시는 분들은 펀더멘탈이 확립되신 분이고, 기다려? 너나 기다려. 빠져? 나 다 던져버릴 거야. 투매해버릴 거야. 네, 딱 갈라진다니까요. 사람은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안 좋을 때 본색이 드러납니다. 막 리플 좋다. 그거는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여러분이 한 말이 맞습니까? 네, 그게 맞다면 여러분은 리플로 수익을 앞으로 낼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마 흔들릴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 이거일 테니까 이분이 CBS에 우리 리플의 CEO인 브렉 갈링하우스를 인터뷰한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들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60분 전체 분량에서 저는 뭐 60분을 다 막 출연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었고, 네, 그냥 인터뷰하는 사람이 한 사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미국 최고 핀테크 기업인 리플의 CEO인 브렉 갈링하우스였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대표로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설명을 쭉 했어요. 암호화폐는 어떻다 우리가 다 아는 것들 기초적인 지식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기능을 기본적으로 설명하면서 쭉 깔고 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저 방송 봤다면 또 뭐 다 아는 소리 하네. 에헤이. 저 코인키스탈만에 똑같은 말 또 하고 있네. 에헤이. 그런 말을 남발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읽은 책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구절일지 모르겠지만 나의 인내력이 내 지성의 수준을 증명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7월 리플 386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2년 또는 2년에서 4년 사이까지 우직하고 무던하게 평단 가꾸기 하라니까 평단 가꾸기 하면서 쭉쭉쭉 동전 수준의 세 자릿수의 평단을 맞춰가면서 인내했던 사람이 똑똑하신 분들이십니다. 중간에 떨어져 나간다? 지성의 수준을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기분 나빠서 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내력이 내 지성의 수준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면 된다는 걸 알거든요. 지성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못된 말은 못된 마음에서만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못된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못된 마음이 가진 사람인데 못하러 못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우리같이 좋은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의 병도 치유됩니다.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하고 내가 끝낸다. 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말만 계속한다. 그것은 긍정의 말입니까? 부정의 말입니까? 이거 저도 똑같은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 멘트는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곱씹어서 듣다 보면 어떤 과학적이고도 제가 제 입으로 하기 좀 그렇지만 철학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을 겁니다. 그 논리의 끈을 놓쳐버리면 헛소리 한다고 생각할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쭉 듣는 거고 그건 여러분 댓글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분위기가 절대 다수가 뭔 소리야 이러면은 제가 이상한 거죠. 근데 다수가 좋다고 하는데 한두 명이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거 그건 맞지 않습니까? 정말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해볼 것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의 기능을 계속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쪽이 미국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은 유럽이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본입니다. 빨간색으로 다시 자 미국, 일본, 우리나라, 그 다음에 뭐 이 색으로 해볼까요? 유럽 이렇게 딱 네 갈래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조금 비틀어졌네요. 좀 더 다시 예쁘게. 이것은 일본 이렇게 딱 네 갈래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시간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먼저 이 XRP의 가치를 알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거래가 잘 됐으니까.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고 아직도 거래하지 않는 구역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래하지 않는 구역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그러니까 거래하는 사람이 아직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것이다. 그래야지 저분들이 이 채널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유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암호화폐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게 투표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Pro Crypto President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대통령의 표를 많이 줬다. 해리스는 이걸 놓쳤죠. 그리고 컨벤션 효과 옆에서 오프라 윈프리 뭐 이런 사람들이 지원 사격 해주니까 마치 본인이 이미 대통령이 된 것냥 트럼프가 개고기 양고기란다. 개고기 고양이 고기를 먹는 이민자들이 있다. 그렇게 하기 바쁘고 이미 마치 본인이 뭐가 됐냥 결국 인과응보 잘 됐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저도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리플랩스의 회사인가 봐요. 회사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영상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캡처본으로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CBS에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출근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They agree the industry needs clear regulations and they want candidates who are open to emerging technologies.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암호화폐 산업은 clear regulations. 이게 참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거는 이 리플의 CEO인 브레이크 갈링하우스가 항상 최우선시 삼았던 거였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규제 명확성, clear regulation, regulatory clarity. 규제 명확성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있으면 XRP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XRP에게 어떤 특권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SEC가 XRP 우리한테 무슨 특권을 주세요. 그런 주장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이 우리한테 어떤 대단한 권리를 주세요. 일론 머스크처럼 어떤 수장 자리를 주세요. 이분 욕심 없잖아요. 네, 크립토 차례에도 안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규제 명확성만 달라. 이분은 리플 CEO는 리플랩스라는 기업을 국제 송금의 혁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비전 2030까지 쭉 한번 끌어보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방해하지 마. 하고 싶은 거 할게.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SEC 의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갈링하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 슈퍼팩이라는 게 있는데 슈퍼팩이라는 것은 정치자금 지원 펀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EC 의장인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아니었으면 슈퍼팩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슈퍼팩은 정치자금 지원 펀드를 뜻하는 겁니다. 이 슈퍼팩인 Fairshake는 슈퍼팩의 이름이에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니까 Fairshake라는 슈퍼팩에 막대한 자금을 리플의 CEO인 브레이크 갈링하우스는 지원한 바 있습니다. Fairshake는 친암호화폐 정치인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존 디튼도 후원하고 그랬죠. SEC 게리 겐슬러의 조치가 없었다면 Fairshake는 탄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게리 겐슬러 이런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만 안 했으면 Fairshake도 없었고 이런 Fairshake와 같은 슈퍼팩도 없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SEC의 반암호화폐 정책과 리플사에 대한 법률적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정치자금을 지원했다. Fairshake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해서 친암호화폐 정치인들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암호화폐 정책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 헨슬러 SE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5년 1월 20일 퇴임할 것이라고 밝혔죠. 그는 재임 기간 동안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이끌며 12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중에 대표적인 소송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XRP 리플입니다. SEC의 이러한 태도가 리플과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로 하여금 Fairshake라는 정치적 행동위원회를 슈퍼팩을 조직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왜 이런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외쳤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일종의 war, 전쟁과 같은 것이다.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SEC 위원장이 겐슬러가 아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라고 묻자 Fairshake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Fairshake, 이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정치자금 후원 펀드인 Fairshake 같은 슈퍼팩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SEC 위원장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지원하고자 하는, 암호화폐에 봉사하고자 하는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인물들이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 낭비를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SEC는 2020년 12월 트럼프 행정부 말미에 리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99.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리플 코인 판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억지를 부렸죠. 어차피 아닌데. 그러니까 XRP가 증권이야. 예를 들어서 증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걸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뭐 그런 건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리플이 증권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애초에 처음부터 증권이 아니었어요. 근데 SEC 게리 겐슬러가 그냥 트집 잡고 오기 부린 거였어요. 본인들이 그때 53점 무패, 이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53점 무패, 너는 54승의 재물이야 리플. 그렇게 하면서 화끈하게 소송을 해서
99.50까지 떨어뜨려서 정말 공포에 떨게 했지만 결국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199.50원에서 다시 4,000원이라는 가격 회복을, 미친 가격 회복을 보여줬다. 만약에 진짜 이때 잡아서 4,000원까지 갔다면 2000%를 먹는 것이다. 2000%. 4년 만에 2000% 수익률이 나오는 투자처가 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최근에 리플이 오르니까 관심을 가져서 가격 상승보다 더 좋은 어떤 이 투자 모멘텀은 없잖아요. 투자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3,000원대에 올라탔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의 질문을 드렸던 게 그겁니다. 가격 따지기 버틸 수 있나요? 하루에 10%씩 떨어지는 이 판 견딜 수 있나요? 아니면 상상이 안 되시나요? 아니면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평단이 높으시니까, 평단 높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데, 다음 카드 없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 없는 돈 싹 모아서 한 번에 그냥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를 하는 분들이 아까 제가 댓글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이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리플이 작살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리플 그 개 있잖아요, 개 dog 작살 나는 거 안 보셨나 봐요. 3,500원이 작살 난 겁니까? 진짜 작살 나는 거 한번 제가 그래도 간접 체험이라도 시켜드릴까요? 네, 이런 게 작살이죠. 919원에서 갑자기 항소한다고 해서 698원까지 떨어졌을 때 이런 건 좀 작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작살 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야, 이때도 참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2023년 7월 13일, 저는 날짜 안 봐도 압니다. 그죠? 7월 13일에 그 약식 판결 승소했을 때, 이때 1127원 됐을 때, 저희 모든 시청자분들은 끝났다 생각했어요. 야, 1127원이 얼마나 달콤하던지. 그런 맛을 모른 채 지금 이렇게 많이 가격이 올라온 상태에서 어떤 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희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생.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필요해요. 희생이 없이 성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좀 이해는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단신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찰스 호스킨슨이요, 리플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야, 이분이 에이다가 또 지원하면 네, 우리에게 나쁠 건 없죠. 코인베이스 CEO는 미 상원 은행위 반암호화 베스이지 위원은 재지명하지 말아야 된다. 당연하죠. 네, 어떻게 찾은 광복인데, 그죠? 엘살바도르 정책 고문은요, 비트코인 목표가 22만 달러인데 이제 220만 달러로 바꿨대요. 예, 이제 오르니까 생각이 바뀌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블랙록 아이비트는요, 지난주에 3.7조 원, 3조 7천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블랙록이 이제 비트코인의 주인이 될 것이다. 피터 시프, 비트코인 공공의적 1호다. 네, 질투쟁이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네, 질투.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제일 쓸데없는 감정은 질투라고 생각합니다. 야, 나만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만 1억 받기.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만 1억 받기. 여러분한테만 1억 줄게요. 아니면 모두 공통에게 10억씩 주기. 당신만 1억 받기, 전 국민한테 10억씩 주기. 1번 택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2번은 10억인데 다른 사람도 10억이면 뭐야, 똑같잖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투하지 마세요. 피터 시프, 비트코인 잘 나가고 있는데 질투해봐야 대세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이 금 팔아서 비트코인 사야 한다는 마이클 세일러는 터무니없다. 마이클 세일러가 금 팔고 비트코인 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버렸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꺼지는 장면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될 것이다. 영의 수렴하는 비트코인이 영의 수렴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그 전통 투자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좀 믿기 힘들겠지만 워렌 버핏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네. 근데 그들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가만히 있다가 10만 달러 되니까 이제 속된 말로 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견제 들어가죠. 참으로 한심한 분들이죠. 견제를 할 거면 진작하든지
그죠? 가격 안 오를 때는 쟤 이제 영예 수렴한다 이러고 있다가 10만 달러 넘어버리니까 이제 쫄리죠. 리플도 마찬가지죠. 네, 리플도 500원, 700원 이럴 때는 그냥 만인의 뭐라 해야 될까요? 만인의 문매를 맞고 다니는 그런 하찮은 보잘것없는 암호화폐였지만 지금 이제 4천원 딱 찍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달라져요. 네, 리또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리또석이라고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매장당하죠. 네. 근데 본인도 이제 리또석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면 그 이야기 했다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3% 요거 떨어졌다고 이제 또 폭락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리플 작살난다라고 하는 건데 진정한 작살은 네, 199원 또는 383원 또는 698원 이럴 때가 진정한 작살이었다. 네, 작살은 저는 인정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네, 그것도 지금 그냥 그랬다는 것 뿐이지 앞으로도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분위기라면 오늘 7만 명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시면 여러분 홈 화면에 제 영상이 송출되지 추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구독 눌러두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도 하고 특별 방송도 많이 하니까요.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전 세계 암호화폐 채널 중에서 6,400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채널은 없다. 네, 규모 수십만 명 채널도 없어요. 네, 이유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저처럼 최소 3번, 최대 8번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입니다. 네, 저는 그냥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냥 미치도록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좀 예외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성공을 해야 되고 그 성공했을 때 그 다른 사람이 느껴보지 못한 그런 희열, 가늘고 길게만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다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래도 여러분 노력에 대한 결실로 운 말고 노력에 대한 결실로 어떤 금전적인 한번 그런 것도 쟁취해 본다는 것도 인생에서 좋은 그런 인생의 맛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시드 저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투자할 줄 모르면 무의미하죠. 그래서 배워야 된다. 또 배워라고 하니까 내가 그 시간에 왜 배워? 차라리 펀드 매니저한테 넣으면 되지?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억하십시오. 펀드 매니저가 100% 수익을 내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신은 없기 때문에 그들도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을 잃으면 네 책임. 근데 돈을 벌면 수익 쉐어. 왜 그렇게 하죠? 차라리 내가 배워보고 말겠다. 내가 한번 투자하는 방법 배워놓으면 평생 가는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투자는 필수 아닙니까? 필수? 투자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소주잔 고령. 아까 성함 아까 문자로 왔는데 이수땡님이네요. 이수땡님 6세트 오늘 감사합니다. 이수땡님. 와, 이름 멋있네요. 이수땡. 야, 이름이 이수땡.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주문하고 싶으신 분들 주문하시면 10일 걸립니다. 10일. 그러나 더 빨리 보내드리려고 노력할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잠시 후에 5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